소장님, 안철수 대표의 오늘 이 발표 내용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합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려면 나가라. 이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정치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가는 경우에는 이미 내용적으로는 그 당은 결별의 수순을 밟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절차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 절차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미 정치적 타결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수와 수의 대결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표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로 용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을 반대하는 쪽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설득 과정은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 당내에 의사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21일 날 당무위원회가 소집됐고요. 이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원 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그 재반 투표 일정들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27일, 28일 온라인 투표를 하고 29, 30일은 ARS 전당원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31일 날 최종 발표하겠다라고 일정까지 밝힌 걸로 보아서 현재는 이미 의원총회는 그 원내 의사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지만 전체 당의 합당의 통합에 대한 문제는 전당대회와 전당대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중앙위원회든가 당무위원회든가 그 대체 기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당내의 의사 결정을 하는 절차를 돌입한 걸 보면 소수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표결로서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안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와서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975년 독재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를 자신의 신임으로 몰고 간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배운 것 같다. 갈등이 좀 극에 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 호남은 그리고 민주당에 분당되기 전에 그 기반은 사실상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지역적 차별을 받아왔던 호남의 지역적인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게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해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들먹일 정도면 안철수 대표가 철저하게 호남의 가치, 호남의 정신을 저버리고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그 구여권의 본류와 함께 합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호남 그 중진 의원들은 그것이 바로 박정희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저 정도의 얘기 나오면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정체성이 확연히 다른 사람이다. 즉 정체성 공방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호남계 의원들은 그 전당원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아마 안철수 대표하고는 실제로 그 함께 정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박정희 정권 시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이제 당원 투표를 거쳐서 만약에 통합 찬성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뭐 바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에서 원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명분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당이 통합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국민의당의 39석과 바른정당의 11석 해서 50석의 중규모의 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른정당에서 그 일부 의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 39 더하기 11은 5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5에서 30으로 오히려 애초에 국민의당의 39석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명분은 차치해두고 실익면에서 실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통합을 강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의원들을 의아해하고 아마 바른정당도 그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통합에 찬성하지 않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양하게 이탈하거나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통합에 찬성한 그 흐름이 많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호남도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보면 그 호남에서 10%에서 15%의 득표율을 유지했는데 아마 지금 그 표가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아마 그 국민의당을 향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정하게 국민의당 내에서 이탈한 분들은 민주당으로 다 이탈을 했고 남아있는 분들은 반민주당 성향에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당원 베이스가 아마 바른정당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경우에 중선거구제가 많은데 즉 한 선거에서 1등, 2등을 할 경우에 2등도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4등의 위치에 전락할 수 있는 현재 바른정당, 국민의당보다는 네. 소위 말해서 2등이 영남과 호남에서 2등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으려면 두 당이 통합하는 것, 즉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원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수천 명의 희망자들은 아마도 통합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당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아마 그 총동원령을 내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이미 민주당으로 빠져나간 남은 국민의 당원들과 그리고 출마자들은 통합을 희망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면 저는 뭐 아주 압도적이진 않겠지만 6대4 정도로 통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호남 정신의 회복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남 정신을 거론한 게 사실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호남과는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안철수 대표에게. 만약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것은 호남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한나라당과 통합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네. 따라서 그런 통합이 아니다. 우리는 호남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호남을 강조하는 것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유권자들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은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묻고 있을 겁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한 중도 정당이고 뭐 어려운 얘기 그만두고 당신은 복지와 민생, 개혁, 인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에 대해서 함께하는 진보 개혁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즉 나중에 그 범여권의 민주당과의 통합과 연대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대 통합으로 나갈 것인지 아마 호남과 서울 출향민의 호남 민심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호남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이 성사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손학규 대표와 잦은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퇴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안했을 거고 아마 손 대표께서 그것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중도 보수의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 개혁 통합론자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더라도 그 최종 종점은 민주당과의 마지막 통합으로 방향을 가자고 할 거고 네. 안철수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른정당의 통합에는 동의해서 비대위원장 맡겠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이 통합된 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 것인지 놓고서는 아마도 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유여의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와 참 사이가 좋아 보였었는데 이제 원수지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홍준표 대표에게는 일정하게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당을 추스리기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노이즈 마케팅이든 아니면 흥미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사람이 필요했지만 네. 일정하게 당을 정비하고 나서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여당과 함께 힘있게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좀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유효의 최고위원의 소위 말해서 용도가 다 됐다라서 용도 폐기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정치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심을 받는 거하고 그 호기심을 갖는 거하고 실제 지지를 받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유해 최고위원을 보면서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무감사에서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까지요. 자유한국당의 친홍 그 체제가 좀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당무감사도 그렇고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모양은 깃발은 크게 친박청산 개혁 당무감사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구 경북 지역은 그 딱 한 명의 당협위원장만 교체되었고 네. 수도권은 무려 39명이 교체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친박청산이나 친박의 본산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저는 손 못 대는 걸 보더라도 이것은 친박청산과 개혁 당무감사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당무감사였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2017년 11월 14일 날 유엔에서 평창 올림픽 동안 소위 말해서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 7일 전 그리고 종료 7일까지 분쟁 당사자끼리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얘기인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한반도 미 동북아에서의 그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엔의 결의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속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테니 북한도 그에 따르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마 1차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네.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한 측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측이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쌍중단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평창올림픽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부분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이 요청하는 쌍중단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미국이 대화를 제안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국이 그 공산당 대회 이후에 시진핑 2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실제로 그간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관계 개선의 가장 핵심적 요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훈련들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것들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국 측의 이런 입장들 충분히 고려한 속에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쌍중단과 유사한 것들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조성해보자.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계기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청와대의 그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